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속가능한 응급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현대사회를 진단하고 공동체를 통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현안과 교회 신학적 흐름을 함께 다뤄온 월간 기독교 사상이 통건 800호를 발간했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교계 연합기관을 방문해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한 한국교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개혁교단의 양측 노선이 오랜 분열을 마무리하고 하나의 총회로 새 출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를 위한 응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목회자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감리회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응급제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85년부터 은퇴 목회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응급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응급제도는 교회가 의무적으로 내는 응급부담금과 교역자 개인이 납부하는 응급기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며 감리회의 공공성을 상징하는 대표 제도로 평가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040 세대 목회자들의 참여가 줄어든 데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감리교 응급재단과 더불어서 구성원들 모두는 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응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응급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모든 세대가 기금 현황을 공유하고 운영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젊은 세대 목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어가고 최근 5년 후에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같은 데이터를 같은 맥락으로 읽게 해야 한다. 기금 고갈을 늦출 대안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해마다 지출액을 미리 산정해 모든 교회가 이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변동요율제와 기금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위탁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한편 감리회는 올해 응급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본부를 이전하고 응급 관련 TF를 신설하는 등 자구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앞으로도 응급제도의 공론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공청회를 이어가며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러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두고 교회도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동반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하며 이면에는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외로움, 이로 인한 중독 등이 대표적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한공협은 공동체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공협은 건축과 농사 등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마을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80여 곳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들은 서로 보듬고 개인의 부족한 점을 함께 채워나가는 공동체의식이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 또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는 라파 공동체는 공동체가 회복 이후의 삶에도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틀이고 안전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공동체의식이 갖는 중요성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선한 공동체 활동이 각박한 사회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 이런 대안 사회, 사회 변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마련하는 한편 전국에 흩어진 공동체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현안과 교회의 신학적 흐름을 함께 다뤄온 월간 기독교 사상이 통건 800호를 발간했습니다. 창간 68년을 맞은 기독교 사상이 그간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어디를 보나 혼돈과 무질서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달로 통건 800호를 맞은 월간 기독교 사상의 창간사 중 한 구절입니다. 6.25 휴전 후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1957년 태동한 기독교 사상은 지난 68년간 매달 발간되며 시대의 기록자 역할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스럽다 이것입니다. 혼란의 근본 원인은 사상과 정신의 무지와 빈곤이다. 복음으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빛을 비추겠다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57년 창간 당시 그 상황 인식과 그리고 사명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독교 사상은 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겪었던 굵직한 현안을 다뤄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토착화 신학을, 70년대에는 민중신학 논의에 집중했고 이후 여성신학과 평화통일, 기후생태 위기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다뤄왔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시대에서 그 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또는 세계의 문제를 늘 관심을 가지고 다뤄왔죠. 특히 1960, 70년대에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식인들의 토론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맞서는 비판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에 반하는 글이 실리면 곧바로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1985년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호에선 북한 선교를 다뤘다는 이유로 6개월간 강제 정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기독교의 대두, 동성애, 남북분단 등 오늘날의 혼란 속에서 기독교 사상의 과제는 무엇일까? 지영은 편집위원장은 창간 후부터 이어져 온 에큐메니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설명하는 두 단어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가 에큐메니즘. 기독교 안에 여러 보수, 진보, 교파들 이런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오늘날의 세계 전체, 이게 에큐메니즘의 본래 뜻이거든요. 바로 그 의미를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거기에 중요한 어떤 과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최대 월 7,000부까지 발행됐던 기독교 사상은 최근 지면 발행이 줄었지만 온라인 이용 규모는 지난 5년간 54만 건으로 국내 기독교 잡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교계와 공동체의 현안을 복음적 시각으로 풀어온 기독교 사상. 창간 당시의 사명을 이어가며 끊임없이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교계 연합기관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최 장관의 예방 자리에서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정부에 선을 대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파악하고 엄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오늘의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며 한국교회도 사회통합과 화해 다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 통합과 이웃사랑 실천에 힘쓴 한국교회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의 양층 노선이 오랜 분열을 마무리하고 하나의 총회로 새 출발했습니다. 예장개혁 신림과 강서 측은 서울 강서구 예언교회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교단의 연합을 공식화했습니다.
합동 취지문에는 신학과 신앙이 일치하는 두 교단이 이제 한 지붕 아래 모였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룩한 총회를 세워가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상규 신임 총회장은 화해와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며 경건과 거룩,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교단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합동은 한국교회 분열의 이런 역사들을 치유하는 좋은 계기가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합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합동위원회는 신학교를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로 확정했고 헌법은 신림, 규칙은 강서 측을 채택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20대 대선 전후 통일교 교인들의 정치자금 후원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5명에게 교인 7명 명의로 3,500만 원이 법정 한도까지 나누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교인은 후원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교인은 개인적 인연에 따른 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본부 자금 2억 원과의 연계 여부를 조사 중이며 관련 의원들은 후원자 배경을 알 수 없다며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활동의 경의를 표하며 한국 정부도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재단 자금 2천억 달러를 앞으로 20년 동안 전액 보건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국제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징용 문제 등 기존 합의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안보다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하다며 피해자 존엄과 명예회복을 강조했습니다.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성인 대상 AI 합성 음란물이 확산되고 있지만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실존인물이 등장할 때만 적용되고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음란물 유포 자체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도 최대 형량이 징역 1년에 그쳐 성인 AI 음란물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 성장세가 26개월 만에 멈췄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억 3,900만 달러로 1년 사이 6.7%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반기 물량을 앞당겨 수출했던 효과가 사라진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미국 내 소비 둔화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전망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2% 감소한 6억 9천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배출량이 7억 톤을 넘지 않은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며 화석연료를 대체한 효과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속도로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 단계는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예비적 활동으로 예비군 6만 명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보를 발령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 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라싸를 방문했습니다. 국가주석이 이 행사에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시 주석은 티베트의 사회 안정과 민족 단결을 위해 국가 통용 언어를 보급하고 민족 간 교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티베트 불교를 사회주의 체제에 맞게 변화시켜 종교의 중국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 수뇌부가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평화협정 체결에 대비해 다국적군을 창설하는 등 유럽 주도의 구상이 논의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부인 네고냐 고메스의 공금 횡령 혐의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메스는 총리실 보좌관을 사적 용무에 동원하고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오는 9월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이 여파로 집권 사유당 지지율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야당은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산체스 총리 측은 이번 사건이 우파 진영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검은색으로 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벽을 태양열로 달궈 멕시코인들이 장벽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700km 구간에 장벽을 세웠고 두 번째 임기에서도 건설을 재개하며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TV 뉴스 김태웅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절기처서인 주말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제주 33도, 대구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은퇴 목회자를 위한 응급제도는 평생 교회를 섬긴 목회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목회의 지속성과 사역의 품위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재정 부족과 교단별 편차,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취지 그대로의 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공동 부담을 확대하고 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기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